신생아 특례대출의 모든 것. 1.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이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상품 요약. 3.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 4.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갈아타기. 5. 신생아 특례대출의 장점. 6. 신생아 특례대출의 단점. 7. 디딤돌 대출과 신생아 특례대출 요약 비교. 8. 버팀목 전세대출과 신생아 특례대출 비교 요약 순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 2024년 1월 시행 예정인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가구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의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1.6%에서 3.3%로 적용됩니다. 특례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으면 한 명당 금리를 0.2% 추가 인하하고 적용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상품 요약.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가구를 위해 도입된 대출 제도로 주택 구입자금과 주택, 전세자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택 구입자금의 상품에 대한 간략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조건은 신규 출산 시 소득 요건, 주택가액 요건, 대출 한도가 기존 디딤돌 대출보다 완화되었습니다. 추가 출산 시에는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대상으로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가구이어야 하며 자산은 5억 500만 원 이하로여야 하며 구입하는 주택의 가격은 9억 원 이하여야 하며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입니다. 금리는 5년 동안 연 1.6%에서 3.3%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추가 혜택으로는 특례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으면 한 명당 금리를 0.2% 추가 인하 적용을 받으며 적용기간은 5년이 더 연장됩니다. 다음은 주택 전세자금 상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조건은 신규 출산 시 소득 요건, 주택가액 요건, 대출 한도가 기존 버팀목 대출보다 완화되었습니다. 추가 출산 시에는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이며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합니다. 이는 신규 전세 가구의 대출 대상이며 현재 전세 거주 가구에 대환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소득 한도는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가구여야 하며 자산은 3억 6천백만 원 이하로 기존 전세 대출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은 5억 원, 지방은 4억 원 이하이며 대출은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는 4년 동안 연 1.1%에서 3.0%의 특례금리를 적용합니다. 추가 혜택은 특례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으면 한 명당 금리를 0.2% 추가 인하하며 적용기간 4년을 더 연장합니다. 이 대출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며 이번 대책은 소득 요건이 대폭 상향되고 우대 금리까지 제공되어 신생아 출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본인 인증, 기본 정보 입력, 대출 신청 완료로 이루어집니다. 4.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갈아타기. 신생아 특례대출은 갈아타기도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즉 갈아타기는 기존에 운영 중인 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을 받기 위해 신청한 날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의 대상은 기존에 갖고 있는 대출의 담보 대상 주택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 합산 총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이름에 걸맞게 최근 2년 이내에 출산한 신생아가 있어야 합니다. 출생기간으로 보면 2023년 1월 이후 출생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은 구입자금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목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기존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생아 특례를 이용하여 대환 처리할 수 있습니다. DSR 등은 적용되지 않으나 소득과 자산 조건 등이 충족되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건만 충족된다면
기존 특례보금자리론보다 훨씬 좋은 조건인 신생아 특례로 대환이 가능합니다. 5. 신생아 특례 대출의 장점.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기존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대출에 비해 소득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주택가액 요건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대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추가 출산 시에는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시중금리에 비해 적게는 1%, 많게는 3%에서 4%까지 낮은 점이 매력적입니다. 6. 신생아 특례 대출의 단점. 출산 여부가 기본 조건이기에 특례보금자리론 대비하면 지원 대상의 폭은 좁아졌습니다. 2023년 이후 출산 가구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란이 많은 상황입니다. 실제 1주택 이상이지만 혼인신고를 미루는 방법 등으로 부정수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신생아 특례 대출이 본인의 상황에 맞는지 잘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디딤돌 대출과 신생아 특례 대출의 요약 비교. 디딤돌 대출은 정부 지원 주택구입자금 대출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입니다. 소득, 주택가격, 대출한도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과 비교하면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규 출산 시 소득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여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디딤돌 대출과 비교하면 소득 요건이 크게 완화되었으며 주택가격 요건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대출 한도가 확대되었고 추가 금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8버팀목 전세대출과 신생아 특례 대출과 비교 요약. 두 대출 모두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정부 지원 대출이지만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요건과 대출 한도가 더 넓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리도 더 낮습니다. 이 두 대출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대출 시에는 관련 기관에 반드시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고는 티스토리에 포스팅하였습니다. 댓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원고는 댓글에 링크 시켜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